경제학술대회 특별 세션 2 대구시 도시재생 전략을 주제로 해서 세션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소개부터 있겠습니다. 저는 그 자장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 경북본부의 도시재생건설지원센터장으로 있는 손순범입니다. 혹시 저희 마이크의 목소리가 좀 이상이 있으시면 저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선 저희 본 세션을 굉장히 빛내주기 위해서 발제를 맡으신 분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옆으로 가까이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대구 서구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계신 엄성만 센터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엄 센터장님께서는 달성 토성마을 관련한 도시재생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아마 발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대구대학교의 손창훈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빈집 발생의 공간적 분포와 특성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경북대학교의 장혜진 선생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장혜진 선생님은 도시재생 유지사업 진행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는 토론을 지정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발표하시는 분들이 각자 이제 좀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특성에 맞게끔 굉장히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그래서 우선 엄성만 센터장님 내용에 대해서는 토론자로 부동산 연구원 서구 중구 죄송합니다. 대구 중구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맡고 계신 이성현 센터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손창훈 선생님의 빈집 발생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죄송합니다. 중간에 지정 토론자를 정하느라고 저희가 조금 혼란이 있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문건식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장혜진 선생님의 도시재생 유진사업 진행사항에서의 문제점 연구에 대해서는 대구 서구 원대동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계시는 여창환 센터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상 이제 자기소개를 끝내고요. 순서대로 우선 대구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이신 엄성만 센터장님의 발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해서 저희는 앞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구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센터장 엄성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같이 이야기할 주제는 공동체적 골목정원입니다. 공동체와 골목정원은 어떤 연관관계를 맺고 있고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자충우돌 도시재생 이야기입니다. 행복한 날몇골 사업은 2013년도에 시작해가지고 2020년도까지 8년간 진행되어 왔습니다. 저는 2014년도 서구 비산 2~3동에서 동장을 하면서 처음 도시재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민의 위치 구성을 하면서 제가 도시재생의 첫 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년간 서구 도시재생과장을 역임하면서 관내에 있는 4곳의 도시재생 사업지를 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연말에 정년 퇴임을 하고 2020년부터는 중간관리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센터장을 지금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센터장을 역임하면서 지금 현재 각종 도시재생 사업지로 생겨난
각종 시설물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경상도 분들이니까 만다꼬라는 말을 아시죠? 예, 뭐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예, 그래서 대학교 다리에서 벽돌을 쌓고 있는 3명의 벽돌공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벽돌공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벽돌공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학교를 짓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벽돌공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나라의 미래를 짓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만답고 도시재생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제가 동장을 하고 있을 때 2015년도였습니다. 동네 순찰을 하다 보면 마을을 돌아다니면 마을 풍경이 이래요. 어떻습니까? 마을이 죽어 있어요. 예. 사람이 없습니다. 인적을 보기 힘들어요. 이 남자들도 대낮에 다녀보면 불안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예. 예, 우리 옛날 골목의 모습들이죠. 아낙네들이 모여가지고 수다도 떨고 그리고 정보도 교환하고 아이들이 공동체 놀이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골목에 마을에 사람이 머물게 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꽤 많았어요. 이 노인분들은 무엇을 좋아할까요? 나이 드시면 옛날에 고무줄 놀이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놀이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던데 이 나이 드신 분들은 흙을 만지고 그리고 텃밭과 꽃을 기르는 것을 아주 좋아하세요. 그럼 이분들은 이걸 가지고 놀이로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골목 정원놀이를 한번 해보자 생각을 하고 이분들을 선택해서 집안에 있는 화분을 골목으로 내어놓자니까 안 내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내놓으면 분실될 거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마중물로 해보자. 우리 도시재생 사업비도 결국 마중물이잖아요. 예, 마중물로 어떻게 지속가능한 사업을 계속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주민자치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돈 100만 원을 지원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중물로 이제 사업비를 받아놓고 그리고 주민들을 이렇게 모았어요. 주민 4분을 모아서 영국 노팅엄 매도의 사례를 동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예. 옛날에는 범죄로 악명이 높은 이런 도시였는데 지금 현재는 몇몇 주민들이 골목정원을 바꾸면서 지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그런 곳으로 변모했다. 이 동영상을 보신 주민들께서는 아이 뭐 저 정도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 자신감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침 돈도 있고 이분들을 모시고 대구에 꽃도매 시장가 되니까 불로동으로 갔습니다. 내가 꽃을 사다가 갖다 드리면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이게 자기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것이 되어야지만 자기 일이 되고 자기 일이 되어야지만 그 일을 매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성이 담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모시고 가서 꽃을 골리라니까 처음에는 작은 포트 2,000원짜리 골리더니만 서로 눈치 보다가 이제 만원짜리 2만원짜리로 커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톤 트럭에 한 차를 싣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예. 1호 골목 정원을 할 장소입니다. 예, 저기에 와서 일단 골목 정원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골목 정원을 꾸밀 때 제일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니까 화분은 가능하면 무겁게. 왜 그럴까요? 들고 가기 힘들게. 또 가벼운 화분은 철사로 묶어라. 예. 그렇게 해서 단단히 준비를 해서 조마조마한 가슴으로 그날 밤이 지났습니다. 예. 어떻게 됐을까요? 밤새 없어졌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있었을까요? 예. 이전에 같으면 분명히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도 안 없어졌어요. 예. 저도 그걸 예상하지는 못했어요. 왜 그랬냐니까 이 4명의 주민들이 수시로 바깥에 들락날락 하니까 스스로 파수꾼 역할을 했는 거예요. 예, 저도 동장하면서 수시로 가보고 있고 관심을 가지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에 쳐보면 사무의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들 골목정원을 할 때 한 가지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3사람 이상이 되면은 골목정원을 해라. 1사람, 2사람은 개인이지만은 3사람 이상이 되면은 이거는 조직도 되고 집단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누구도 범죄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골목정원은 3명 이상만 모이면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화분이 없어지지 않자 주민들은 깜짝 놀라기 시작했어요. 이분들이 몇십 년을 살았는데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3일째, 4일째 되니까 자기 화분이 골목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경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난리가 났어요. 예, 우리 집 앞이 이쁘다. 우리 집 앞이 이쁘다. 예, 이렇게 해서 골목 정원 1호가 2015년 4월 29일 탄생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골목 정원이 보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 재생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늘 물리적인 공간이 우선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도시재생 사업 많이 하지만 저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이런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것이 진정한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그런 사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골목 정원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1년 후의 모습입니다. 이 골목 정원 사업을 하면서 안 되는 이유가 많았어요. 위기가 많았습니다. 훔쳐간다. 물새 많이 나온다. 벌레 생긴다. 주차는 어떻게 할 건데? 겨울에는 월동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안 되는 이유가 10가지도 넘었어요. 그런데 이 안 되는 거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에 두 해 시간이 지나가면서 해결되어 갔습니다. 이러는 골목도, 이렇게 음침한 골목도 이렇게 변했어요. 제가 무슨 마술 부리는 건 아니죠. 이렇게. 이곳도 어린이집 비상피난개날이 있는 작은 공간이었어요. 이 공간에 인도블록을 몇 개 끄집어내서 화단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변신을 합니다. 외지에서 견학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면은 저희들 보고 이야기해요. 이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예산 안 들었어요. 주민들 스스로 했어요. 여기도 우리 울타리 안에는 많은 화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화분을 몇 개 끄집어내 놓으니까 이렇게 모습이 변하는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여기 사는 대학생이 이 해바라기 벽화를 그렸어요. 그래서 해바라기 정원이라 이름을 붙여줬고 이 해바라기 정원에는 처음에는 화분들이 일렬로 있었어요. 한 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해가 지나면서 두 줄이 되는 거예요. 화분이 자꾸 늘어나요. 왜 늘어날까요? 이 식물을 기르던 분이 자기가 못 키울 형편이 되면 여기다 자꾸 화분을 갖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는 지금 화분이 자꾸 늘어나서 문제예요. 훔쳐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갖다 놓아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화분이 두 줄, 세 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레방아 정원입니다. 이렇게 빈집이 화재가 난 집인데 이렇게 나대지에 보면은 관리가 안 돼서 보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청소를 하고 주민들이 재능을 기부해서 이렇게 물레방아를 만들고 또 이런 것들을 자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사도 지내고 이런 스토리가 있는 이런 물레방아 정원입니다. 이렇게 1년 뒤에 모습이 변했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보고 그대로 보고 복제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안에 숨어있는 이런 과정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 모습만 보고 복제하려는데 이거는 복제되기가 힘든 겁니다. 이 집에 사시는 어르신이 파지를 주어요. 그래서 왜 파지를 줬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냥 소일거리를 한대요. 먹고 사는 거는 괜찮대요. 근데 이 한 분이 파지를 주게 되면 이 골목 주민들은 엄청나게 더러워집니다. 바람이 불면은 여기저기 막 쓰레기가 날려다니고 상상이 되죠. 그래서 이분을 설득해서 우리 함께 골목 정원 놀이에 참석해 주세요. 했더니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골목 정원을 만들어서 뭐 소탈하지만 이렇게 변신을 했죠. 이제 타이어 정원도 만들고 여기는 이제 정원의 이름이 비밀의 정원입니다. 시크릿 가든. 원래 다니는 주도로가 1.5m 높이에 있어요. 그 주도로에서 아래쪽을 내려다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비밀의 정원, 시크릿 가든이라 이름을 적어줬어요. 저희들 정원은 이름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여기는 인동초 정원입니다. 이 정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짐작하면 해볼 수 없습니까? 여기에 사시는 분이 여성분인데 애살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남들한테 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평적으로 이 정원을 늘리지 못하니까 수직적으로 앵글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수직정원이라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2015년 4월 29일 날 1호 골목정원이 만들어지고 그해 9개의 골목정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골목정원이 늘어나서 현재 달성 토성마을에는 40여 개의 골목정원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가 핑계, 안 되는 이유가 있었다고 했죠. 겨울에 월동이 안 되는 건 어떻게 우리가 보완할 건데, 그렇게 해서 생기는 아이디어가 이렇게 작은 골목 온실을 만들어서 겨울을 났습니다. 이렇게 첫 해에는 이렇게 작은 온실을 만들었는데, 둘째 해가 되니까 간따와리가 커져서 이렇게 커져버리는 거예요.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골목 온실을 만들 수 있는 분들은 만드는데, 할머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이건 우리끼리 해결할 수 없으니까 구청에 찾아가자. 그래서 구청에 이야기를 해서 구청에서 마을의 온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을 온실에는 겨울에 월동이 안 되는 화분들이 겨울에 들어왔다가 이때 뭐 봄이 되면은 골목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온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쌈지 공원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쌈지 공원입니다. 근데 이런 작은 공원들이 구청에서 많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안 돼요. 쓰레기가 여기저기 둥글고 그래서 이 상당히 골칫거리였습니다. 마침 요 옆집에 사는 분이 식물 기르는 걸 아주 좋아해서 주민들이 몇 분이 모여가지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 등기는 못 해드리지만 이분이 이 정원을 관리하도록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분이 쌈지 정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목 정원을 하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자꾸 무슨 일만 있으면 뭐 잔치를 연락을 해요. 고사도 지내고. 그래서 이제 2015년 10월 6일 날 골목을 막고 골목 정원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2016년 6월 12일에는 제1회 달성 토성마을 축제를 개최하였고 지금 현재까지 5회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오래되고 기이한 나무 3대 천왕이 있어요. 백종원의 3대 천왕이 아니고 1대 천왕입니다. 사랑의 포도나무입니다. 이 집에 사는 사람이 아주 금실이 좋은 신혼부부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서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리는 꿈을 꾸고 이상하다 생각해서 그 다음날 포도나무 한 그루를 심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전설 따라 삼천리. 자식들 잘 놓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자녀 있으신 분 계시면 우리 마을에 오셔서 이 포도나무를 한번 만지시면 좋은 일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1대 천왕 사랑의 포도나무입니다. 자, 2대 천왕 하늘 대추나무예요. 이 대추나무는 원래 평범한 키가 2m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집들이 1층으로 있다가 3층으로 다 증축을 하니까 얘가 햇빛을 봐야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다가 지금은 키가 세상에서 가장 큰 키가 10m가 넘는 하늘 대추나무가 되었답니다. 2대 천왕입니다. 그리고 3대 천왕입니다. 인동초, 참을인자, 겨울동자. 겨울에도 푸른 잎을 떨어뜨리지 않는다요. 인동초입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추측건데 한 60세가 된 그런 나무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제가 처음 이야기했죠. 공동체적 도시재생. 우리가 도시재생을 뭐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멀리 사는 이웃 사촌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좋지 않느냐? 함께 먹고 마시고 노는 그런 이웃 사촌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그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생생하게 지금 하시고 계시는 그 센터에서의 과거 경험들을 그리고 현재 상황을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발표해 주신 우리 엄성만 센터장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그 도시재생 사업을 하다가 보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효목 이동 사례로 연구를 하고 계시는 우리 장혜진 선생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장혜진 선생님은 현재 경북대학교 도시재생 거점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대학원 과정을 또 공부하고 계시는데 오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지금 현재 효목이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경북대학교 도시재생학과에 지금 2학기째 재학 중인 장혜진입니다. 네. 제가 발표할 것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진행에 발생하는 문제점 연구를 센터에서 일하면서 효목이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차로는 6가지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2007년부터 도시재생법 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한국형 도시재생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2017년 도시재생 특별법이 제정되고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구성과 도시재생 선도 지역을 지정을 하여 국가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로 전국의 낙후 지역 500곳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 기반형 5가지로 지자체와 커뮤니티 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혁신, 국민이 체감 가능한 도시재생,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도시재생, 모두를 위한 도시재생,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재생을 목표로 도시재생 뉴딜이 긍정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보시다시피 서울형 도시재생 1호 창신 숭인동에 따르면 뉴딜 사업 2020년 돈값을 못한다라는 기사로 뉴타운 사업이 주민의지로 해제될 만큼 서울형 도시재생 1호로 알려진 창신 숭인동이 지금 공공 재개발이 화두가 되면서 도시재생의 선의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최근 기사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2021년 4월 21일자를 보면 박원순표 도시재생 갈등 고조, 서울시장 바뀐 후 창신동의 두 표정이라고 종로구 창신동 재개발 준비위원장은 주민 수건 사업인 도로 확장이었지만 도로 포장만으로는 노인들이 마을 꼭대기까지 꼬박 2km까지 걸어다니고 현재 최근에 화재가 났는데 소방차가 못 다녀 고생을 하였다라고 하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해제하는 주민 동의서를 동의서를 서울시 의원에게 전달하였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듯 상황은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고 문제점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효목이동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문제점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선도지역인 효목이동을 한정하였고 사업 선정은 2017년 12월 선도지역으로 추진되면서 일반 재생형으로 선정된 효목이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4년간 진행되는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이유는 현재 4년차에 해당이 되고 있고 2019년 12월 국토부에서 페널티를 받고 2020년 초 도시재생 뉴딜 사업 취소 직전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 사업비 집행이 급격히 활발히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분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적인 범위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현재까지 사업 진행 사항을 시간 단위로 두었고요. 연구 방법은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의
대학 문헌 연구와 그리고 제가 현장의 실무자로서 사업을 지켜보았으며 일종 참여 관찰이 되는 연구 방법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네, 먼저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도시재생 특별법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존 도시개발 사업과는 달리 물리적인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이 역량 강화를 통해 도시를 종합적으로 재생하는 정책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특징은 기존에는 중앙 주도로 위에서 지시를 했다고 하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지역 주도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형식인 의사결정을 하여 주민 참여 및 지역 거버넌스에 의한 사업 추진을 지향을 했습니다. 뉴딜 사업의 유형은 경제 기반형, 중심 시가지형, 일반 근린형, 주거지 지원형,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으로 5가지로 되어 있고요. 중심 시가지형, 일반 근린형, 주거지 지원형,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은 근린 재생형으로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중심 시가지형 같은 경우는 산업, 상업, 역사, 문화, 기능을 중심으로 대상지 구역을 정하고 있고, 일반 근린형은 주거지역과 골목 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거점 시설을 조성하여 마을 가게 운영, 보행 환경 개선 등 지속 가능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주거지 지원형은 원활한 주택 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으로 진행을 해서 대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은 생활권 내 도로 등 기초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인구 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이 상실된 지역을 대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꼭 지역으로만 구분하는 건 아니고 면적으로도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효모기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사업 선정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면적은 14만 2,900m 제곱이고 4개 단위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효목마을 경쟁력 구축에는 국가클린허브센터와 효목마을 주차장 조성 사업,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효목로 골목 경제 활성화에 전통시장 환경 개선 사업 청년 인큐베이팅 조성, 세 번째로 소목골 주거 복지 실현에는 마을공원 리뉴얼 사업, 골목길 정비 사업, 실버 커뮤니티 센터 및 마을마당 쉼터 조성, 자유주택 정비 사업이 있고, 주민 역량 강화 사업에서는 현장 지원센터에서 주민을 교육하는 사업으로 4가지 단위로 이렇게 부산도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선행연구고찰에 따르면 문헌고찰 논문으로는 3가지를 보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관련한 주민 참여 및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로서 인천 동구 송림동 뉴딜 사업지와 대전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및 집가에 관한 연구로는 다양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가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갈등 및 영향력 연구에는 박사 논문을 참고하였고, 도시재생 거버넌스 참여 주체의 의사결정 영향력 분석 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이거 외로도 다양하게 많이 나왔는데,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 현황을 실무자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4, 5년이 지났지만 아직 분석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부족했습니다.
본 대상지는 일반 근린형으로 주거지 지역과 상업지 지역이 함께 혼재된 지역으로 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 차이점이었습니다. 본 연구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점과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두 가지를 구분하여 사업 추진상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대부분 이 도시재생 유리 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연구가 서울 주변의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대부의 지방에는 따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았고, 효목이동 지역의 사업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부족했다라는 생각에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간의 개선 노력을 한번 설명을 하면서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고, 이 연구는 그만큼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외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총 6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네, 다양하게 문제점이 많았지만 가장 크게 문제로 발생한다는 점을 두고 큰 6가지로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먼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다른 도시재생 사업에 가봐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효목 이동도 그와 비슷하게 전통시장을 끼고 있고, 전통시장인 동구시장을 끼고 있고, 동대구역과 도보가 10분으로 역세권입니다. 지금 용도로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초고층을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요충지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대구공항이 운항하는 항공로로서 고도제한 지구로 선정이 되어 일부 주민분들은 비운의 지역이라고 여기에서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해 부지 매입이 어렵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분위기 형성으로 지주들이 감정가보다 높은 보상 가격을 요구하고 토지 매입에 지연이 되고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초 도시재생 유리사업 활성화 계획이 현실에 반영이 어려웠습니다. 당초 활성화 계획에서는 실제로 진행을 했을 때 환경영향평가로 지하주차장을 어린이공원 밑에 지하주차장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환경영향평가로서 좀 부적합하다라는 결과가 나왔고, 효목로 지중화 사업이나 차선 축소를 진행해 보행자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교통난 발생을 예상으로 계획대로 추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외로 다양하게 문제점이 많았는데 일단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2가지 정도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국토부 사업 추진 실적 부진으로 페널티를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국토부에서는 2019년 도시재생 유리 사업 284곳 중에서 시도별 사업 추진 실적을 점검한 결과 부진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만회 대책을 수립하라고 얘기를 했었고, 미흡한 경우 향후 신규 사업 선정을 배제하겠다라는 것과 취소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도시재생 유리 사업이 선도 지역으로 인한 문제점이었습니다. 2017년으로 선도 지역으로 선정됐고 2018년부터 진행을 했을 때 처음 시작하다 보니 다양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가이드라인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각종 문제점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서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 타 사업 간의 교류 체계 부족입니다. 구청과 주민센터 간의 업무가 구분되어 협업에 있어서
현장지원센터가 중간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주변 지역의 다른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때 상호 협력에 있어 소통에 어려움이 발생을 하였고 사업 기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시간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개선점으로는 국가사업의 진행에 있어 국가적이든 지자체 차원이든 빠르고 효율적으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연결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문제점을 두고 얘기를 했지만 네, 바로 개선점으로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주민협의체 간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부지합부의 어려움과 효목로 골목 경제 활성화 사업의 차선 축소, 노점상 철거 등으로 인한 주민협의체 갈등이 고조되어 주민협의체 해산으로 인해 주민협의체를 다시 구성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을 동네의 본토박이로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 등 다른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현장지원센터에서 각종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꾸준하게 갈 수 있도록 대상지 내의 주민을 우선으로 하여 주민협의체를 위촉을 하였고 효목이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과 함께 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인 간의 문제점입니다.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상인과 함께 하는 사업 중에 하나로 4차선에서 3차선을 축소하여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려 했지만 오래된 난전들의 상인의 거센 반발이 있었고 상인들의 동부시장 안에서도 상하차를 하는 주요 도로로서 축소할 시에는 영업방해로 상인분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활성화 계획으로 인한 문제점입니다. 당초 활성화 계획으로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활성화 계획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국토부에서 사업 추진 실적 부진으로 사업을 급하게 변경해서 주민 의견의 수렴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민분들의 의견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행정과 현장지원센터 간의 문제점입니다.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의 교류가 부족했었고 개선점으로 실무협의회의를 진행하면서 업무 추진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행정 내에서는 1년마다 진행되는 인사이동으로 인해 추가적인 업무와 시간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행정과 현장지원센터의 업무 조정이 잘 이루어지는 시기에 행정에서 인사이동으로 사업 추진에 부담이 더해진다는 점이 문제점이었습니다. 네,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문제점에서 바로 개선점을 냈던 거는 뒤에서 설명을 하는 것보다 앞에서 설명하는 게 조금 더 과정상 흐름이 맞다고 생각해서 작성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 개선 노력으로는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 계획을 전면 변경을 했습니다. 국토부 사업 추진 실적 부진으로 현실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효율성을 높였고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행정에서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으로 강하게 추진을 하였고 도시재생 시설 결정이란 도시를 형성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로 결정하는 것으로 이 지역으로 선정 구역이 만들어지면 건물 신축이나 공작물 설치 등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강하게 행정에서 강경하게 대응을 하였고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현 시세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금액과 비슷한 지급 상황이었고 상황이었습니다. 강한 정책 수단을 적용하여 국토부에서도 부지 매입 추진에 잘된 예시로 제시가 되어 있었고 제시가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주가 매도하려고 하지 않아서 민간기관의 도움을 받아 지주를 설득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현장센터가 있었는데 그때 기존의 총괄 코디네이터가 사직한 후 총괄 코디네이터의 초빙이 어려웠습니다. 공개 채용으로 구청에서 선출하여 건축사 출신인 총괄 코디네이터가 채용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활성화 계획을 전면 변경 시에 건축사의 능력을 발휘해서 활성화 계획의 전체적인 감독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2기 주민협의체를 결성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공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선정을 하였고 현재 도시재생 교육과 사경조직 육성 교육, 주민공무 사업 등으로 유리 사업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조직인 마을기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상인과의 지속적인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야시장과 난전 등과 같은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동구시장 상인회와 소목골 주민협의체 동구청 효무기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함께 모여서 매주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앞에 거를 좀 요약을 해보자면 공공에 의한 계획이었지만 도시재생 유리사업의 추진의 문제점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재생 유지 사업에 있어 현실성이 부족한 것과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강조하지만 그만큼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전문적인 인력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였고 전반적으로 활성화 계획의 틀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활성화 계획을 탄탄하고 풍족하게 구성할 수 있는 인력풀과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위해 효과적인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뉴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각자의 역할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외부와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을 해보았고 외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미리 점검하여 사업 추진을 위해 대비를 하여야 하고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표준화된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 전문가의 경험적 분석을 토대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내부와 외부 문제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미를 갖고 있고 향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관련하여 후속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현장 센터에서 연구원이자 학생으로서 효목 이동이 금방이래요. 예,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긴 문제점이나 또 대담하시게 또 추진 전략까지 그죠? 네, 아주 찬찬히 학구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계속 지연이 되어 있는 관계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저희 동구 재생지원센터의 선임 연구원이신 여기 손창환 연구원님의 빈집공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앞서 발표한 장혜진 연구원과 같이 효목이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선임 연구원이자 대구대학교에서 지금 박사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손창원이라고 합니다.
저도 뭐 조금 딱딱한 주제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 빈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빠르고 대신에 좀 짚을 건 짚어가면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먼저 연구의 배경 목적은 일단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2008년을 기점으로 이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보다는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는 주택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주택 공급 방안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관련 사업과 연계해서 빈집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지방광역시에서 주변 신도시로 빠져나갔던 인구들이 이제 도심에 다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주택들이 정비되면서 도심 회기 현상이 다시 또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병원, 학교 등과 같은 이런 기반 시설과 생활 편의 시설이 양호한 그런 도심지에 청년들 또 노인분들 이런 이제 다양한 계층들이 몰려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기반 서비스가 양호한 빈집 밀집 구역과 일반 노후 주거지가 어떤 공간적 특성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도시재생 측면에서 양호한 사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빈집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연구의 범위 방법입니다. 먼저 공간적 범위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을 제외한 7개 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화 지역으로 용도지역상 녹지 지역은 제외를 하였고요. 노후 주거지는 노후주택이 5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또 하였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각 데이터별로 조금씩 기준은 다르지만 폐공간은 2016년, 그리고 건축물은 2021년, 공간 특성은 2019년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분석 단위는 단독주택과 사회 기반 서비스에 해당하는 교육, 그리고 교통, 공원 녹지, 시설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빈집에 대한 정의는 해외 빈집부터 해서 사전적 정의, 법률상, 그리고 연구자별로 좀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따른 빈집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집 밀집 구역의 개념 및 지정 목적인데요. 이게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규제를 하면서 또 구역을 정하면서 어떻게 이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빈집 밀집으로 인한 안전, 경관 등 이런 경제적 문제를 유발하는 빈집 정비가 시급한 블럭이나 지역 등의 면적을 관리하기 위함이 이 빈집 밀집 구역의 지정 목적이고요. 지정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빈집이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제 빈집 밀집 구역을 어떻게 지정을 하고 또 양호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빈집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사업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 측면에서의 빈집을 살펴보면 서울뿐만 아니라 다양한 광역단체에서 지자체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도심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이런 활용 방법도 있고 또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빈집 철거 후에 다시 이제 또 주택을 지어서 또 소규모로 주택을 분양하는 그런 방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 보시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빈집 해소를 목표로 불량한 빈집을 선별해서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또 빈집 정비가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침해로 좀 인식이 되어서 시행을 하는데 좀 어렵다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빈집 관리와 활용 방안과 이런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도시지역 빈집 활용 사례를 살펴보면은 대전 중구 같은 경우에는 철거 후에 텃밭을, 꽃밭을 조성을 하는 사례가 있었고
강북구에는 청년주택으로 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롭게 이제 지은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수를 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마을의 공유 공간이라든지 공용 공간으로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민 경우도 있고요. 또 밑에 이제 강북구 삼양동 같은 경우에도 그 미아동 같은 경우에도 청년 주택으로 활용을 하는데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빈집 활용과 관련된 연구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빈집 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대부분 노후 쇠퇴 지역이거나 저소득층 그리고 노인 등의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활 환경이 열악하고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있어서 이런 지역 문제, 다양한 지역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지역적 특성에 맞춰서 부족한 기반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양호한 사회 기반 서비스, 즉 교통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활 편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녹지, 의료 등 이런 양호한 사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빈집 또는 빈집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청년층이라든지 노년층 그리고 1인 가구 이런 지역적 특성에 맞춘 가구 특성에 맞춘 그리고 공간적 특성을 이용한 빈집 활용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분석 자료 및 구축 방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달성군을 제외한 시가와 지역을 도출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상의 녹지 지역을 제외하였고요. 노후 주거지를 또 한정시키기 위해서 센서스 통계를 활용해서 노후주택의 비율이 50% 이상인 집계구를 도출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지 중에서도 단독주택 빈집의 밀집지역을 도출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용도를 기준으로 단독주택 빈집지역을 도출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대구광역시의 시가와 지역의 노후 주거지와 그리고 단독주택 빈집의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하였고요. 선행연구 및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적인 사회기반 서비스의 영향 범위를 토대로 좀 가중치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도출된 사회기반 서비스가 양호한 빈집 밀집구역과 대구광역시 시가와 지역의 노후 주거 지역과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집계구 단위로 통합하여서 인구, 가구, 경제적인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 기반 서비스가 양호한 단독주택 빈집을 앞서 말씀드렸던 교통, 교육, 공원 녹지가 얼마나 인접해 있고 그 인접한 사회 기반 서비스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이 분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고요. 이제 설명 변수로는 공간적 특성에 대한 부분을 인구, 가구, 그리고 산업 경제 특성으로 좀 구분을 해서 공간적인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GIS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노후 주거 지역과 단독주택 빈집의 공간적 위치를 먼저 도출을 하였고 각 사회 기반 서비스의 수준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가공한 자료를 토대로 핫스팟2를 활용해서 빈집 집중 지역의 공간적 패턴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회 기반 서비스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서 교육시설은 페리 근린주구를 근거로 해서 초등학교 반경 400m를 초과하는 지역은 가중값을 0을 줬고요. 반경 4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중값을 1을 줬습니다. 교통시설과 공원 녹지시설도 이와 유사한 근거를 바탕으로 가중값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빈집과의 서비스 거리를 산정을 한 도면들이고요. 노후 주거지와 이 빈집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은 대구광역시 전체 집계구는 총 4,927개인데 그 중에서 녹지 지역을 제외한 4,180개를 바탕으로 공간적 특성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양호한 단독주택 빈집의 집중 지역은 핫스팟을 통해서 영향 범위를 기준으로 분석을 하였고요.
그래서 총 노후 주거지는 2,530개 집계구로 나타났고 단독주택 유형의 빈집은 총 1,630동으로 남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양호한 사회 기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독주택 빈집은 개별 빈집에서 각 사회 기반 시설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해보았고요.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기반 서비스가 양호한 단독주택 빈집의 집중을 살펴보면 집중 지역은 도심부 인근 지역인 중구와 남구 그리고 서구에 집중적으로 분포를 하고 있었고요. 일부 동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 전체 대비 단독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이러한 분포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사회 기반 서비스가 양호하지만 빈집의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실증 분석 결과고요. 사회 기반 서비스가 양호한 빈집 밀집 지역과 노후 주거 지역의 공간적 특성 차이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분석 방법은 T-테스트를 좀 활용하였고요. 평균 나이와 노년 인구 비율, 그리고 청년 인구 비율, 그리고 노년 인구 증감률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좀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고요. 노인 인구 비율은 사회 기반 서비스가 양호한 빈집 밀집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그에 따라서 이제 평균 나이도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빈집 밀집 지역의 노인 인구 비중은 24.3%로 고령화가 급격하게 가속되고 있었고요. 1인 가구의 비율도 양호한 빈집 밀집 지역이 노후 주거지보다 9%가량 높게 나타나서 독거노인의 증가와 분포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청년 인구 비율과 이런 증감률은 두 지역 모두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어서 두 지역 모두 도시 쇠퇴지역으로 볼 수 있고 평균 가구 원수와 1인 가구 비율 그리고 1인 가구 증감률에서는 두 지역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를 좀 요약을 하자면은 대구광시 전역의 노후 주거지와 사회 기반 서비스가 양호한 빈집 밀집 지역의 공간 분포를 살펴봤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노후 주거지와 사회 기반 서비스가 양호한 빈집 밀집 지역의 집계구별 공간적 특성을 좀 분석을 해서 인구 그리고 가구 특성에서의 그런 차이를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사점으로는 빈집 밀집 구역의 지정과 도시재생 사업에서 빈집 정비의 우선 지역을 선정하거나 빈집 활용 및 개량을 위한 대안 선택 그리고 예산 분배를 위한 의사결정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빈집 정비 사업은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 기반 서비스가 양호한 빈집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빈집 밀집 구역 지정 시 개별 빈집들의 사회 기반 서비스 이용 범위와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빈집 활용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 기반 서비스가 양호한 빈집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청년층의 정착 그리고 취창업을 위한 지원 도구 그리고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에도 활용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공원 등 이런 부족한 기반 시설을 빈집을 철거함으로써 확충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양호한 사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빈집을 철거를 하거나 또 리모델링해서 노년층이나 청년층 그리고 1인 가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구 한계 및 향후 과제로서는 일단 자료의 한계로서 이 빈집에 대한 데이터를 구하기가 좀 어려워서 2016년 자료를 분석을 하였고요. 또 개별 빈집들에 대한 특성이나 그 개별 빈집들이 어떠한 노후도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개별적인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또 한계였습니다. 그리고 양호한 사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빈집 밀집 지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변수라든지 양호한 빈집 밀집 지역을 뽑아내기 위한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후속 연구로는 조금 더 실태 조사가 이루어진 빈집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변수와 연구 방문론을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해서 이 빈집 발생의 분석이라든지 활용 방안에 대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세분 수상한 우리 선임 연구원까지 3분 발표를 마쳤는데요. 아까 다시 토론하신 분과 발표하신 분 앞으로 좀 자리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세션은 30분 늦게 시작했지만 6시 정시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해서 지정 토론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3분 발표를 다 들으셨지만 역시 현장에서의 생생한 진짜 빈집 냄새가 막 나는 그리고 혐오동에서 진짜 큰 문제가 그런 페널티까지 당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코로나무하고 인동초하고 하나가 뭐였어요? 3대 천왕. 3대 천왕. 와, 그거 진짜 외우기 힘들지만 네, 그런 얘기까지 다양한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발표하신 순서대로 우리 엄승란 센터장님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이순현 센터장님께서 같은 센터장님이신데 어떤 얘기를 하실지 궁금하시죠? 네,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7분 하면 되겠죠. 네, 제일 중요한 얘기를 안 했는데요. 지금이 아마 30분이 조금 넘었을 텐데요. 3분 얘기를 하려면은 한 7, 8분씩 얘기를 하시면 그냥 제가 저희 끝났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부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이승현입니다. 먼저 이번 발전해 주신 우리 엄성만 센터장님은 그동안 이 야전군 사령관으로서 현장에서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면서 계속 이 마을에 대해서 그걸 하셨고, 그리고 또 바로 예산하고 모든 걸 지휘하는 재생 과장으로서도 계속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기본하고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초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그리고 이제 퇴직하셔가지고 이제 완전 현장 전문가로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시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날매골 하듯이 날매 비상하는 그런 행복마을 만들려고 고군분투하시는 데서 경애를 좀 먼저 표하면서 감히 제가 여기서 코멘트를 한다는 자체가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는데 몇 마디 좀 이제 얹고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금 현장에서의 그런 경험 그리고 참여형 공동체 사업이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이걸 가지고 기획을 하셨고 그 기획하는 처음에 연구진들하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 하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행을 옮기고 사업이 끝나면서도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거는 아마 지금도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우수한 사례지로서 많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발전하신 데 보니까 계속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좀 진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주 잘 보기 좋았습니다. 특히 오늘 발제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먼저 문제점을 제기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하고, 그리고 같이 고민했는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맞춤형으로 변화하는 이러한 그런 모습들은 아주 좀 가져있고 마을 활성화를 시도한 그런 한데 그런 거 참 괜찮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시각적으로 전달을 하는데 보면은 군더더기 글자 같은 군더더기 없이 아주 화면으로 막 전달하는 이런 모습은 아주 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이런 쪽에서 발전을 해주셔가 참 좋고, 압축적인 의무와 그런 정보를 전달하고 이해력을 높이는 데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이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아마 그 위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데 몇 가지 한다면은, 첫째 날매골 사업에는 사실 처음에는 과연 되겠느냐 여러 가지 이런 형태였는데 그걸 한 명, 두 명 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전부 다 희생과 봉사에서 그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제 희생과 봉사를 넘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제 편익을 느끼는, 그걸 느끼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편익을 느끼는 단계까지 넘어오면서 이제는
아마 서서히 지속 가능성에 상당한 이제 탄력을 받는 그런 사례로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진화하는 그런 모습, 아마 내년부터는 또 어떤 형태로 진화가 될지 상당히 좀 궁금한 그런 하나의 대상지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뭐 그걸 뭐 지금 도시 디자인적인 측면 부분들도 상당히 여기서 연구권이 많이 합니다. 과연 나눔레코에는 무슨 그 매력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활성화될 것일까? 주민들이 전에 참여에 적극적으로 할 거야 하는 것을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있는 그런 과제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그런 상태인데, 그리고 이제 제가 감히 좀 팁을 하나 얻는다면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보여줬는데 이 보여주는 형태, 이 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주민들에 대한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좀 했으면 하는, 평가에 대한 데이터랄까 자료가 좀 있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나름대로 종료도 없는데 종료성과 안 그러면 뭐 만족도를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뭐 괴리 현상을 하는 그런 뭐 RPA 분석도 이런 식으로 있던 여러 가지 만족에 대할까 이런 평가가 좀 들어갔으면은 훨씬 더 이 사업에 대한 그런 효과를 높이지 않겠느냐. 물론 그 방문객들,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수치들, 뭐 만족도 다 다양한 형태입니다. 이런 수치들이 여기에 발전을 했는데 같이 넣었으면은 상당히 퀄리티가 높고 아마 훨씬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하나의 그런 발제 자료가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 오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현 센터장님,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여기서 또 진행 방식을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정 토론이다 보니 옆에서 이렇게 토론하신 내용을 또 발표자가 금방 잊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발표자께서 토론 내용을 또 듣고 느낀 소감을 1분 스피치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세현 센터님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평가에 대한 이 부분들은 제가 참고해가지고 그 평가를 잘 또 이렇게 전달해드리면은 이게 하나의 좋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전에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 가지 못다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발표한 내용은 이거는 제가 발표를 하기 위한 계획이고,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든 의도하기면 되지 않습니다. 의도하지 않고 내가 좋아서 하게 되면은 그것이 지속 가능한 것이지, 처음부터 제가 진급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의도하면은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장혜진 연구원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여창원 대구 서구 원대동 도시대응 센터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대구 서구 원대동 센터장 여창환입니다. 자, 이 토론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좀 고민이 됩니다. 이게 이제 대구 도시재생 특별 세션이니까 저는 뭐 그렇게 뭐 학술적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구의 현재 도시재생 사업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장단점을 공유하고 단점은 개선하고 장점은 같이 이제 공유하는 뭐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우리 장혜진 발표자, 석사과정 발표자께서 이제 석사과정이니까 많은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 자료 측면에서는 지금 이 발표 자료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용적으로 한번 몇 가지,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여기 담고 있어서 너무 많은 얘기가 있어서 몇 가지만 짧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의 배경에서 보면 서울 얘기가 나오더군요. 서울과 대구는 상당히 다르죠. 서울에서 지금 유ril사업 해지 주민들이 신청해서 해지가 되는 상황이라 하는데, 과연 저는 그게 문제인가 싶어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시가 만들어지고 생성돼서 도시화가 되고 복잡해지고 또 쇠퇴가 되고
여러 가지 그 유기적인 현상이 있는데 이것을 꼭 문제로 봐야 되느냐? 아니다. 물론 서울에 지금 그 시장이 바뀌면서 정책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정책 때문에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런 유기적인 현상을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배경에서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현목동과 서울은 진짜 다릅니다. 그죠? 서울은 그래도 주택 수요가 있는 상황이고 재개발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고 현목동은 또 그렇지 않고 재개발 수요가 있는데 활성화 계획 수립해서 도시재생한다는 것도 사실 웃기는 거죠. 네, 우리가 토지 시장에서 토지 시장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 또한 하나의 방향인데 정책이 그것을 거스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그 중간에 또 외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문제를 이렇게 언급하셨더라고요. 저는 특별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도시재생 사업지에 이런 외부적인 문제와 내부적인 문제가 있고 또 그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도 국토부 지침에 다 나와 있죠. 문제는 그 지침대로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국토부의 관계자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토부에서도 너무 쓸데없이 쪼아요. 빠르게 진행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계획도 주민하고 소통해서 계획 수립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문제가 많고요. 또 중간 조직에 제가 현장지원센터에 몸담고 있고 또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부분이 도시재생센터에 계시는데 그 센터의 중간 조직의 역할 또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를 지금 담고 있어서 제가 길게 얘기하면은 이야기가 산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발표자인 장혜진 그 연구자 측면에서 제가 봤어요. 이 장혜진 연구자는 지금 현재 센터의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와 같은 또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도시계획, 도시재생에 대한 연구자인데 각각 그 두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센터 중간 조직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너무 지침에 얽매이거나 너무 행정 위주로 가거나 너무 그렇게 해버리면은 중간이 아니거든요. 공무원이거나 아니면은 아예 민간 개발업자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중간은 어떨 때는 공무원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철저하게 주민이 되기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 장혜진 연구자가 현장지원센터에서 역할을 계시는 총괄코디라든지 센터장과 상의를 해서 아주 훌륭한 일을 좀 앞으로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연구자 측면인데요. 공부를 계속 하시니까 저는 이런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좀 담고 있던데요. 오히려 국가 정책이 정비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지정하는데 너무 막 지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지정되면 다 될 것처럼 하지만은 현장에 계시는 분들 알잖아요. 재개발 지정에서 10년 이상 끄는 경우 허다합니다. 그게 오히려 정비사업을 방해하기도 하고 여기 나와 있듯이 도시재생 사업에 아주 방해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듯이 우리 장혜진 연구자께서도 국가 정책이라든지 이런 예를 들어서 정비사업구역 지정하고 도시재생 사업과의 어떤 연관 관계를 정치한 통계라든지 그리고 분석 방법을 정치하기 위해서 더 추가적으로 연구를 더 하면은 아주 훌륭한 나중에는 학술 논문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발표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청한 센터장님 좋은 토론 감사하고요.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아마 모든 세션 중에 유일하게 오프라인에서 다 같이 발표하고 만나고 이렇게 하는 토론하고 하는 이런 세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방은 잘 모르겠고 흔히분 나온 이게顧問방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쭉 지켜봤는데 그리고 아까 우리 여신부장님께서
국토부에 관계되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랬는데 지금 저희 학회 회원이 개인 회원이 한 900명 가까이 되고요. 또 단체 회원이 한 20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유튜브로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 TV 채널에 출연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하신 말씀 못 하시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관점이라는 거 중간에 말씀드리고요. 우리 장혜진 연구원님 별도로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일찍 봤어요. 예, 지금 살짝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 보니까 토론해주신 우리 여청환 센터장님의 모든 말씀을 다 따르겠다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제일 마지막인데요. 우리 손창훈 박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연구원님 빈집 발생 관련해 갖고 우리 문근식 한국부동산 박사님께서 좀 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로 좀.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부동산원에서 공교롭게 빈집 정비 사업을 좀 총괄하고 있는 문근식 박사입니다. 예, 우선 우리 손창훈 연구원님이 이 논문을 보고요. 일단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 업무를 지금 하고 있고 국토부와 이 정책 사업을 좀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접근도 가능하구나라는 이제 약간의 어떤 자극을 받은 부분들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우리는 이 빈집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여기에 머물렀구나라는 좀 한계점도 좀 많이 좀 느끼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가 그 기존 이제 연구들 같은 경우는 그 빈집에 대한 어떤 정책, 제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 빈집 발생에 대한 어떤 연구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빈집 발생에 대한 연구에 실제 그 기본적인 그 연구들의 선행 연구들 계속 찾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일본 빈집에 대한 어떤 발생 원인으로 귀결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빈집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때 그 출발은 어떤 일본의 빈집에 대한 문제에서 시작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인구라든지 고령화라든지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많이 국한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국내 이제 빈집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부분들은 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특성들 외에도 여러 다양한 특성들이 좀 많이 있다는 점이죠. 지금 좀 전에도 우리 여청환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무분별하게 지정한 우리 정비 사업, 대규모 개발 사업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사업이 지연되거나 답보 상태가 되면서 거기에서 과도한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빈집들이 사실 우리 도시 지역에서는 오히려 더 많이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포커싱 자체가 일단은 서로 약간의 지금 현실과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좀 다소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되고요. 다만 저는 이 원도심과 그 다음에 이 사회 기반 서비스를 양호한 빈집 밀집 구역이라는 두 개의 어떤 이 그룹을 정해놓고 왜 이렇게 갔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이 연구에 대한 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하는 부분들에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두 개의 그룹을 비교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되는데요. 우선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빈집에 대해서 접근하는 부분들을 인구하고 그 다음에 가구라든지 인구 통계 특성들을 가지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 연구자께서 분석하셨던 이 결론은 자명한 결론입니다. 나올 수밖에 없는 결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현황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봤을 때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다만 이거에 대한 분석 툴 이것들을 자체를 어떻게 했느냐에 차이에서 어떤 차별점이 있다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한 번 정도 좀 궁금한 거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도 그런 부분들 개발 사업이라든지 여러 이런 특성들이라 한다고 했을 때 부동산 특성에 대한 부분들을 왜 변수로 추가를 하지 않았을까, 왜 검토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약간 이제 의구심이 좀 한번 좀 드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단은 검토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사회 기반 서비스가 양호한 빈집 밀집 구역을 왜 굳이 이걸 비교를 했을까, 노후 주거지하고 그렇다면은 이 사회 기반 서비스가 불량한 빈집 밀집 구역은
사실 빈집 밀집구역의 정의는 빈집이 밀집되어 분집성이 띄고 있기 때문에 밀집되어 있고 그다음에 노후불량한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봤을 때 실제로 오히려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는 사회 기반 서비스가 오히려 불량한 데를 더 비교해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한번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한 어떤 우선적인 어떤 그 시급한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사회 기반 서비스가 양호한 빈집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공공 입장에서 이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양호한 데는 개인들이 민간이 소유자 자발적으로 정비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우리 공공에서는 빈집 정비 사업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그런 데보다는 오히려 그런 데에서 소외되고 불량한 지역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먼저 공공에서 지원을 하면서 정비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향후 이 연구를 좀 더 디벨롭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인구 특성과 가구 특성에 대한 인구 통계적인 특성 외에도 이 부동산 특성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더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연구 결과와 시사점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 약간 비약적인 부분들도 적지 않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자께서 명확하게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설정을 해놓으신 상태에서 결과를 좀 도출하고 그에 따른 어떤 정책적인 어떤 시사점을 같이 좀 제시해 주신다면 기존에 나왔던 연구 논문보다도 훨씬 더 어떤 질적인 논문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노인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홍창원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시죠? 네, 좀 섭섭한 얘기도 네. 섭섭하지는 않고요. 먼저 부동산 특성 변수에 대해서 추가하지 않은 부분은 사실 좀 시간적인 부분도 있었고 부동산 특성에 대한 집계구별 데이터를 좀 구축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어서 그거는 좀 고려를 이번에는 좀 하지 못했는데 다음번에는 그런 변수를 꼭 추가를 해서 좀 분석을 해보고 싶은 게 저의 바람이고요. 또 노후 주거지와 비교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도 처음에는 사회 기반 서비스가 양호한 지역과 또 사회 기반 서비스가 불량한 지역과의 차이를 좀 비교를 해보고 싶었는데 실제로 차이를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썩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가 않았어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공공 입장에서 양호한 빈집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인 정비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에 반해서 취약하고 소외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조금 공공적인 입장에서 우선적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 양호한 빈집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꼭 소유주가 뭔가 정비를 하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내지는 뭐 지역의 특성상 이게 어렵다라면은 조금 공공의 개입을 통해서 그 공간을 조금 더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그 지역의 특성과 공간적인 특성 그리고 인구 가구적인 특성에 맞춰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좀 제시를 해준다면은 이 양호한 사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빈집에 대한 활용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조금 접근을 해왔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제 거의 이제 저희 토론, 그러니까 발제 이후에 토론, 또 토론자에 대한 또 발제자의 의견까지 들어봤는데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우리 혹시 하실 말씀 더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직 사실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그 대구시 내에서의 도시재생 전략이라는 주제로 본 세션을 구성을 했습니다만 이게 비단 대구시 도시재생만의 문제일까 여기서의 어떤 그 공간 분석의 그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 엄성만 센터장님처럼 이렇게 그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센터장님들, 여기 또 토론자분도 계시지만 이런 분들이 대구시만의 문제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깊이 공감을 하는 그런 저희 세션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 잊어먹기 전에 하나 공지사항을 드리면, 우리 손상훈 박사님은 저희 내일 아침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세션 10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문현식 박사님께서 또 발표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줌으로라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세션을 이렇게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세션에서 혹시 플로어에서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실까요? 네, 이거 온라인인데 플로어까지 제가 마이크를 넘기는 건 그런데 저희 회장님께서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한테 좀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겠다고 하셔서 잠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원래 그 학회 명사회는 내용이 어쨌든 간 제 시간이 마치는 게 명사이고, 최악의 사회는 남은 시간을 까먹는 게 최악의 사회입니다. 제가 앞 세션에 사회를 30분을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발표자는 온라인으로 올렸는데, 권능금 사회자, 또 발표하신 분, 토론하신 분, 제 시간에 정말 명발표, 명토론을 했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모든 학회의 꽃은 만찬입니다. 만찬인데, 지금 또 너무 고맙게도 지금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센터에서 오늘 만찬을 위해서 선물과 디저트와 음식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학회에서 만찬으로 지금 제가 대충 세어보니까 한 20분 정도 계시는데 40명 분을 두당 10만원짜리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찬과 와인이 곁들여진 만찬은 뷔페 식당 지역개발 학회 룸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물을 받으셔가지고 한 분도 빠짐없이, 왜냐하면 여러분 참석 안 하시면 그냥 200만 원이 그냥 하늘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갔다 나왔다 해서 2분 이상씩 드시고 가셔야 됩니다. 한 번 왔다가 밖에 완전히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드셔야 2분이 되니까 그래서 2배씩 드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학회는 내일 또 이어서 계속됩니다. 그래서 줌 채널 5개에서 1박 2일 동안 정신없이 중단 없이 거의 전쟁 같은 학회가 계속됩니다. 또 특히 지역개발학회를 유튜브 채널을 치면 우리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것이 다 1년 365일 생중계에 나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모두 만찬장으로 성을 받아서 만찬장으로 이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